그 신부 부모님에 대한 비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우연히 봤는데, 제가 인스타를 잘 하진 않아요. 인스타를 잘 하진 않는데, 우연히 진짜 인스타를 간만에 한 달에 한 번 접속할까 말까 하는데, 인스타에서 우연히 봤어요. 아니면 인스타 그걸 이렇게 캡처 한 걸 본 건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디서 봤어요. 뭐냐. 그 신부 장인 장모를 초청을 해요. 그리고서는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나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이건 천재인지 아니면은 범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천재 아니면 범죄인데, 물론 법에 의한 범죄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건 그 얘기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좀 제가 여러 번 이제 컨택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꼭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 나라라는 게, 유튜브도 그렇고. 근데 아무리 국제 결혼을 하면서 신부 쪽에 돈이 어느 방식으로든 조금 들어갈 수 있다, 도와주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기 싫지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부 부모님을 일할 목적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막상 닥치면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옳고 그름이나 그런 뭐 다르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인데. 제가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신랑님한테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랑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신부들이 명품백을 사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신랑님이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는 여자는 싫다고 얘기했더니, 베트남 신부가 당연히 자기는 명품백을 사본 적도 없고 잘 모르니,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봤을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고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사달라고 하지,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그랬지만 살다가 베트남 신부가 마음이 바뀌어서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안 되죠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신랑님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각서도 소용은 없는 거거든요. 결혼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부부간의 각서는.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건데, 신랑님들 중에는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도 탐탁지 않았고, 그리고 처음에 탐탁했어도, 처음엔 좋았더라도 막상 그게 내 현실에 닥치면 싫은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 실질적으로도 그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적어도 업자인 제가 할 일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 우리 신랑님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레카 유튜버도 아니고, 한쪽에 편향된 입장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건 한쪽에 편향된 생각에서 이게 맞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더라.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관련 내용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거는 왜 삭제를 했냐면, 그러고 나서 제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옳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양쪽의 입장들을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제 글을 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틀렸다고 해서 창피한 건 아닌데 그냥 창피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 글은 지웠습니다. 그 영상과 글은 지웠습니다. 지웠고 비공개 처리했어요.
그래서 결론. 자, 신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신부 부모를 초청하는 것은 그것을 반기는 신랑들도 있지만 또는 그걸 활용하는 신랑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농사를 직접 지으신다던가 그래서 환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닌 분들도 많더라. 근데 그 아닌 분들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또 심지어는 좀 괴롭힘을 당한 신랑님도 있더라. 이건 저희 신랑님들은 없었는데, 저희 신랑님들한테 들은 적은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 접해보니 괴롭힘 당한 신랑님도 있더라. 그렇다면 제가 중매한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중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내 신랑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들인데 내가 주제넘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한쪽에 편향돼서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매업자가 아닌 개인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봤었어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요. 중매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는 맞지만 저는 개인으로서 활동할 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실시간 방송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려고 킨다고는 말하지만 항상 제가 인정하잖아요. 홍보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제가 이것을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또 그 비자를 담당하는 그런 그 담당자들의 생각도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분들의 생각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신랑도 있다라는 측면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민 보호가 그러니까 이 개념은 자국민 보호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는 분들도 연구나 어떤 고민을 할 때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피해받는 신랑이 없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그런 고민을 시작할 때. 그래서 그것 또한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무슨 시급을 전폐하고 연구한 정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주변에 물어보고 들어보고 해본 결과 적어도 업을 하는 제가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담당하시는 우리나라 세금을 받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다 물어보진 못했지만 다 고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자국민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자국민을 보호할지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의 영역으로 놔두고 저는 솔직하게 그냥 언제나 진실되게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 났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의견에 좀 격하게 동조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만의 추억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오해 받으면 안 되니까 혹시 무슨 공격을 받았나? 아니요. 저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저를 그렇게 저를 재미로 삼아서 하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저를 좀 뭔가 악의적으로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알아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